우리가 이제 혈액 공급이 원활해야지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동맥의 혈행 장애라고 했잖아요. 근데 발기부전이 딱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시판되는 발기부전제는 단순 고혈압만 있는 경우에는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고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 중에 혈관 관상동맥 질환 치료제 중에 혈관 확장 작용이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은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건강백다방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심장혈관센터 이성유입니다. 고혈압 치료 중에도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을 하는지 좀 미리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검사를 어느 정도 주기로 해봐야 될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나이 혈압 치료를 잘해도 병은 안 생길 수가 없죠. 뭐 연령으로 인한 건강 상태의 변화는 어쩔 수가 없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적절한 검사를 함으로써 주요 합병증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혈액 검사, 우리가 이제 고혈압 학회에서 지정한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검사 항목에는 일단 빈혈부터 콩팥 기능, 간 기능,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단백뇨 여부, 그리고 흉부 사진, 심전도 검사 등을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시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힘들이지 않고 동맥경화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동맥, 하나는 경동맥이고 하나는 망막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 3년에 한 번 정도는 경동맥의 동맥경화 여부 그리고 망막의 안저에서의 동맥경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혈압이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던데 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알고 많이 들어보셨던 뇌경색증과 뇌출혈을 포함해서 생기는 모든 뇌혈관 질환들은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뇌경색증은 뇌로 올라가는 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뇌로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그 해당이 뇌가 가지고 있던 기능들을 잊어버리는 것을 이제 흔히 뇌경색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뇌출혈은 혈관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아주 약해짐으로써 혈관벽이 약해지고 파열로 일어나면서 뇌로 공급된 혈액이 혈관 밖으로 빠지면서 뇌 안에 차면서 생기는 것이 이제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고혈압은 이러한 뇌경색증, 뇌출혈 모두 공이 양자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혈관벽이 약해진 대로 이제 너무 높은 압력이 안 가야 되겠고요. 또 동맥경화반이 끼는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적절한 혈압 조절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의 적절한 조절은 이 뇌졸중의 발생에 매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혈압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동맥 초음파를 이용해서 중막이 두꺼워지고 또는 내피막에 동맥경화반이 쌓이는 것을 검사를 하면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뇌경색증의 위험도를 알 수가 있고요. 검진 항목으로 뇌동맥 검사를 하는 MRI를 이용한 혈관 조영술을 하게 되면 혈관이 일부 부풀어져 있는 부위, 뇌동맥류라고 하는데요. 그런 뇌동맥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미리 검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혈압성 망막증이라는 합병증도 있던데 어떤 질환인가요?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해당 장기에서는 높은 혈압으로부터 그 장기를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시작이 되는데 혈압이 높음으로써 그 높은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 혈관들이 두꺼워지고요. 그리고 수축을 하는 작용을 하게 돼요. 아까 망막도 우리 동맥경화반을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장기라고 했잖아요. 눈을 안을 통해서 기계로 들여다보면 망막의 동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온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매우 심한 높은 혈압을 방치했을 경우에 망막의 동맥이 수축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혈액 공급이 끊겨서 망막의 기능을 잊어버리고 아주 심한 경우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지만 실명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성 망막증이 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이후에 대처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특정 장기에서 어떤
동맥경화, 고혈압 이런 합병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 특정 장기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그 장기만 그렇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동맥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수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극적으로 더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신호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우리 망막에 그런 변화가 있어서 실명을 하게 되면은 뇌졸중이나 콩팥이나 이런 다른 장기에 주요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개 망막만 오는 분들보다는 다발성 장기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장기에 이런 합병증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혈압으로 성기능 장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발기부전제 같은 약을 써도 될지, 아니면 혹시 반대로 성생활 자체가 혈압에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발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혈액 공급이 원활해야지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동맥의 혈행 장애라고 했잖아요. 근데 발기부전이 딱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시판되는 발기부전제는 단순 고혈압만 있는 경우에는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고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 중에 혈관 관상동맥 질환 치료제 중에 혈관 확장 작용이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은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될 것은 성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죠. 좋은데 성생활 중에는 우리가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나 우리 전신의 산소량이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이 느끼셨다. 우리 성생활하는데 이상을 느끼시는데 잘 넘어갔는데 불편하시면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우리 심장 쪽에 동맥이 막힌 것이 없는지, 목은 막힌 것이 없는지 이상을 느끼면 성생활은 즐기시되 이상을 찾도록 노력을 하셔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고혈압을 방치하면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일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 아까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나빠지는 것이 신장입니다. 혈압이 높은 경우에 우리 또 신장으로 가는 압력도 세져지고 또 신장에서의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투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인생 후반기에 투석을 하게 되면 투석을 유지하는데 뭐 적어도 주 2, 3회 정도 투석실에서 반나절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인생 후반기에 상당히 피곤해지고 또 시간도 많이 뺏기고 불편해집니다. 가족들도 불편해지고 그래서 세 번째 위험한 합병증은 제가 보기에는 신기능 악화이기 때문에 이도 역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